맞습니다. 이제 2달 됐는데요. 저한테는 오늘이 100일 기념 인터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제가 봐야 되는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전북의 14개 시군들에 대해서 매주말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고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래서 면장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을 알아가고 지역의 청년들 또 지역의 생태계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있던 곳은 제주였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만 보면 됐었어요. 근데 여기 14개 시군이 있고요. 그 14개 시군에 각각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테크 기반으로, 기술 기반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농업 기반, 또 관광 기반의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뭐 등한시할 수는 없고요. 각각의 특성들, 성향을 알아야지만 그에 맞는 맞춤형으로 어떤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우고 확인하는 데 지금은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농생명 수도라 불리고 있습니다. 농생명 바이오 분야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만금에서 2차 전지 부분, 또 탄소 수소하는 신소재 부분, 그러니까 테크 분야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각각의 로컬들, 김제라든지 평야에서 보면 각각의 농산물 중심의 식품 중심, 농식품들 위주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딱 그 어떤 걸 짚는다 그러면 테크 분야와 로컬 분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테크 분야는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농생명, 신소재 분야가 있고 탄소로 표현이 되는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농식품 중심의 어떤 사업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창조경제혁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북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 부여받은 임무가 전북 청년 허브 센터입니다. 그래서 전북의 청년 정책들을 관할하고 또 지역별로 실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직이 있고요. 거기 또 센터장을 제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융 관련해서 저희 근처에도 이렇게 국민연금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래서 금융 빅데이터 허브 센터가 또 저희 쪽에 같이 센터장으로 제가 있고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할 때 데이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BC카드 같은 데서 카드 정보를 갖다가 6개월 지난 다음에 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실시간으로 이름만 가려져 있는 리얼 정보를 국민연금 정보, 그다음에 건강보험, 그다음에 아까 카드 정보, 그다음에 그 통신사 정보까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하려는 기업들이나 또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싶은 기업은 저희한테 오시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빅데이터 허브 센터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지난달에 전북 통계청에서 하는 데이터 허브 센터를 갖다가 전북시사가 만들어졌고 또 그게 또 저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총 4개의 센터가 이 안에 있고요. 바깥쪽으로는 해외 쪽에 베트남 쪽에 코리아2 BS라고 해서 코리아2B라고 그러는데 그게 호치민에 저희 분원이 또 나가 있고 그 외에 KC 센터를 갖다가 인도하고 베트남에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제 센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만큼의 영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를 계속 해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 시작을 경기센터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계속 봐왔습니다.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생태계 허브 역할들을 잘 해왔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부임을 하면서 하나 미션을 부여받은 게 있습니다. 10년을 맞이했고 그전에는 센터들이 대기업 매칭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진행해 왔다면 이제는 이제 대기업들이 협력 파트너로만 남고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이제 센터장들이 부임될 때 매칭 대기업 이사들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문 경영인들
창업가들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고 그 시발점이 아마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요구받는 것도 새로운 창조경제혁신센터 2.0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있고요. 그에 맞춰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10년은 지역 생태계에 대한, 창업 생태계에 대한 많은 기여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과제는 그렇다면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 이런 현상들 속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창업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다시 재정의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점에서 각 지역에 있는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저희 전북에 예를 들면 14개 시군에서 각각의 특성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어떻게 창업 지원을 할 것인가, 창업가를 발굴할 것인가, 그와 더불어서 청년 창업은, 중장년 창업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투자하고 지원해서 투자한 기업들 중에는 IPO가 한 기업은, 상장한 기업은 이제 성일 하이텍이라고 2차 전지 쪽 관련 회사가 있고요. 또 일진 솔트룩스, 또 몇 군데 저희가 이제 ICT 기반, 테크 기반의 기업들은 조금 알려진 데가 있고 상장한 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연차 수에 비하면 너무 이제 작고요. 그 외에는 이제 소상공인들 중심의 기업형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들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여러 활동들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할 때 그 기업 하고 할 만한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들은 글로컬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컬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로컬 기반이지만 글로벌로 나가서 그 기업하고 할 수 있는 기업을 프랜차이즈 스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상공인 진흥공단 쪽하고는 좀 다르고요. 대신 이제 이번에 중기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전에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테크 기반의 팁스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로컬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중심의 립스라는 부분도 만들어집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이고요. 그런 기업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중심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올해 역점은 사실은 그겁니다. 일단 전북에 와도 충분히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곳이구나. 스타트업 하기 좋구나. 일단 그런 포지셔닝과 브랜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노력들은 했지만 아무래도 스타트업 하기에는 좋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중심에서 지역 출신들 창업자 중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걸 좀 탈피해서 전북간이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이런 창업자가 있구나.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또는 관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봐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확장하다 보면 다시 이제 정주하는 인구들도 생기게 될 거고 정주 기업도 점차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보하고 자리에 안착하면서 스타트업 하기 좋은 곳이구나. 그전에 몰랐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지셔닝 하는 거. 그게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들. 두 번째는 또 지역의 자본을 가지고 지역 기업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자본을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글로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로. 그럼 글로벌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일.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고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제일 놀랐던 점 중에 하나가 이미 유관기관들끼리 정기적인 모임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서울, 경기, 제주 있었지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냥 이벤트성으로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였는데 매월 정기적인 모임이 있고요. 또 제 예를 들면 내월회라 그래서 네 번째 월요일 날 점심 때 이 기관장들이 다 모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협의하고 큰 부분도 작은 부분도 같이 편하게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 외에 실무자들이 만나는 협의체도 30개 가량의 그 창업 지원 기관들 협의체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잘 돼 있다고 보고요. 협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지 이제 그게 실행 단계에서 조금 더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다음 액션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 것인가는 한 번 더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5월 중순에 그 팁스 스테이션을 만들었고요. 그 이름은 민간주도 스타트업 공간
스타트업, 민간주도 스타트업 키움 공간이라 그래서 명칭은 키움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옥마을 근처에 저희가 전북 문화관광재단이랑 협약을 맺어서 거기 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팁스 운영사 2곳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립톤과 미스크가 들어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한 3군데 더 저희가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팁스를 기반으로 하면서 그 외 각각의 영역별 특화되어 있는 팁스 운영사를 지금 협력관계에서 지금 유치하고 있고요. 그 중에는 하나 예를 들자면 크립톤 같으면 립스 아까 얘기했던 그 중심이 될 거고, 미스크는 소셜 임팩트 부분, 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이름을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또 한 곳은 기후테크 분야, 또 한 분야는 관광을 비롯한 콘텐츠 분야,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는 바이오 쪽 분야입니다. 각각의 이 특성을 가진 팁스 운영사들이 저희 쪽에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요. 2군데는 이미 들어와서 이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뒤로 시드 팁스 운영사 한 곳 하고요.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한 곳 지금 얘기 중에 있어서 팁스 운영사 각각의 특색을 가진 5군데랑 아까 시드와 스케일업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저희가 지금 전북에서 가지지 못한 그런 역량들을 가진 곳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크립톤이랑 미스크는 대표님이 다 전주 분들이세요. 그래서 막 저희가 앵겨 붙었죠. 고향을 위해서 좀 해야 된다.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랬던 반응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그래요, 뭐 고향을 위해서 해야지 하고 저희가 소개해주는 기업들을 만나고 같이 의논하고 발굴하고 하다 보니 이게 우리 눈이 너무 수도권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다. 의외로 여기 조금만 더 마사지라고 다듬어주면 그거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우리 눈높이를 너무 적게 맞추고 있었고 발굴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덜 했던 것 같다. 의외로 괜찮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의 인사이트를 넓히고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쪽 팁스 운영사 대표님을 만나면서 좀 어필을 하죠. 그러면서 그분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있고 우리는 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농생명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테크 분야도 있고 로컬 라이프 쪽에서는 각각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시를 하면 치즈 막 이렇게 떠오르듯이 각각의 특화되는 분야의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으니 한번 보시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넓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민간 엑셀러레이터를 했었기 때문에 제 기본적인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비 창업자들의 가져야 될 부분들은 일단 태도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게 맞습니다. 아이템은 전문가들이 붙어서 같이 피보팅하고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태도는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내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세상에 기여를 하고 또 혁신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마인드가 명확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템 최고야. 저희가 두려워하는 게 세계 최고랑 세계 최초입니다. 제일 무서운 분들이죠. 그만큼 영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는 조사를 많이 안 했다든지 그러다 보니 다른 게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좀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기본적인 걸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나 마인드를 깨칠 만한 그런 이벤트 어떤 그런 뭐 촉매제 역할을 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되고 인사이트가 넓어지면 그런 기업가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창업가들이. 그래서 저희 측면에서는 예비 창업자들 할 때 지원도 있지만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하는 이유가 창업가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청년 공동체, 청년에서 활동, 지역 혁신가들,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서 창업만 붙이면 그 사람들은 정말 지역에 기여할 만한 창업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주요 관점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적으로 스타트업 분야에서 미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잘 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각 기관 간의 협의체,
그리고 모임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한다는 부분이고요. 또 많은 투자조합이나 자본이 많지는 않지만 그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임들. 저희가 벤처투자 포럼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하고 있어요. 제가 제주에 있을 때, 이건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분기에 한 번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매달 빠짐없이 끊임없이 한다는 건 그만큼의 열의들이 있는 거고 언제든지 변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벌써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올해 들어서도 매달 했고요. 작년에도 계속 했었고 이제는 그걸 좀 뛰어넘어서 실제로 실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매개체를 저희가 또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반이 만들어져 있고 그 기반을 솔루션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센터장 협의회가 있고요. 협의회를 통해서 각각의 현안 문제들, 그리고 때로는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특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 하나 예를 들면 저희는 지금 KS 센터를 갖다 베트남하고 인도를 하고 있거든요. 한강 이남에서 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어요. 저희 센터가 이제 그 베트남과 인도에 이제 KS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역할의 매개체가 돼서 나머지 창조경제혁센터가 인도나 베트남에 진출할 때 저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KS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 호치민, 뭐 하노이에서는 이렇게 진행 중이고 스타트업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좀 소속되어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업적인 측면에서부터 운영할 때도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중기부하고 각각 지자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인사이트를 주고 표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울경이 이렇게 잘 뭉치고, 저희도 이제 이번에 통합 워크숍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전북이 모여서 남원에서 이렇게 통합 워크숍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얘기 나오는 게 협의회에서 하면서 센터장들끼리 이렇게 해서 저희끼리 협력을 좀 더 해야 됩니다. 교류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나눈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다방면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10년 차가 되다 보니까 각각의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협의 또는 사업적인 협조, 그리고 교류, 이런 부분에 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가 어떤 역할하고 목소리를 낼 것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낼 때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뭐 여러 가지 활용들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경북하고요. 전남 쪽이 저희 쪽에 쉽게 하면 열악하다,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지역도 넓고 지자체도 많은데 대부분 다 테크 기반은 되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좀 뭐랄까 동병상련의 마음을 좀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는 걸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호남권, 이제 제주까지 해서 같이 협력해서 할 게 뭐 방법이 어떤 게 있나. 왜냐하면 한정된 리소스 안에서 개별적으로 다 따로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그럼 키를 잡고 우리가 같이 여기 보내서 이렇게 한 번에 하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저희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경북이랑 전남이 가장 심정적으로는 제일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량적인 목표는 있습니다. 저희가 민선 8기 도정에서는 그 목표가 예비 유니콘 10개를 지역 내에 유치하거나 발굴하는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아기 유니콘 10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 목표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프랜차이즈 스타를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 스타트업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아기 유니콘으로 돼서 10개 정도는 발굴해낸다는 것. 이게 제 정량적인 목표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조직에 대한 부분들, 조직을 얘기하다 보면 거버넌스의 문제가 나올 거고요. 또는 역량이 얼만큼 강화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제가 아까 제일 하고 있는 일이 2달 동안 지역을 아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지역을 알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와중에 내부적으로는 10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부 역량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다시 여러 가지 뭐 OKR이라든지 하는 다면 평가 제도 도입을 하고, 교육도 인사 제도도 바꾸고 있어요. 미리 직무를 예고해주고 그 직무 예고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소한 인사 제도부터 교육 제도까지 다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역량 강화가 돼야지만 아까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도 병행하는 이유는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창업은 창업대로 모아서 이 창업이 이루어질 때 추가적으로 투자라든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걸 하나의 본부 내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자. 또 하나는 청년, 지역, 소셜을 묶어서 특화 산업을 하는 부분들 또 따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사업. 저희도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아까 아기 유니콘 1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특화되어 있고 좀 더 정규군화되어 있는 그 구조도 필요하고 또는 그런 스타트업이 조금 더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위한 조직이 또 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조금 더 나래비 세우면서 좀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카테고라이징을 했다. 그러니까 조직의 병형 그리고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 두 번째는 그러면 지원할 때도 어떻게 할 것이냐.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크 분야와 로컬 분야로 나눠서 투 트랙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테크 분야에는 도 중심 사업인 2차 전지, 바이오 농생명, 그다음에 신소재 부분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로컬과 라이프 스타일 중심의 지역별로 가진 특성들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셜 임팩트라고 불리는 지역 창업가들 발굴하는 부분들이 오른쪽에서는 더 로컬 쪽에서는 더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이렇게 투 트랙으로 이루어져야지만 14개 시군들이 다 어쨌든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병행하고 지원사업 형태를 바꾸는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이걸 전체 하면 뒷받침이 될 게 바로 글로벌 하는 부분들, 글로벌에 대한 준비. 저희가 이제 이미 베트남에 나가 있고 인도에 나가 있긴 하지만 좀 더 글로컬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는 부분. 두 번째는 지역의 기업은 지역의 자본이 키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벤처 투자 조합 얘기를 했지만 이런 풀뿌리 초기 그 개인 투자 조합도 시작해서 벤처 투자 조합 또는 이제 나중에 모태펀드까지 할 수 있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메이크업 펀드, 빌드업 펀드, 스케일업 펀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물론 한 번에 되지 못합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메이크업 펀드를 만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엔 빌드업, 그다음 스케일업이 될 텐데 그래서 예비 창업자부터 7년 이내 기업들은 차례대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인데요. 이게 저희한테는 되려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 매칭 기업은 효성이고 탄소 중심이다 보니까 B2B 쪽이다 보니까 지역의 로컬 창업자들하고 연계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파트너 기업을 늘리는 거. 그래서 팔로 개척할 수 있는 부분들, 커머스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지역에는 사실 전북에는 큰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 연을 가지고 있는 몇몇 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림이라든지 전북은행 금융그룹이 있을 거고 또 뭐 스마일게이트 대표님도 여기 전북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학연 지연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기대봐야죠. 해서 좀 지역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의 파트너스가 되고 또 팔로 개척이나 투자에도 참여해 주신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구성 요소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먼저 이 임기 내에 다 만들어낼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까 정량 목표로 했던 10개의 프랜차이즈 스타 아기 유니콘이 만들어지는 거 그게 정량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제 성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